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된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날짜로도 여김없이 반등력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갖고 왔던 요인이 뭐였습니까?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 또한 독일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온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을 크게 하락 압력을 가져왔었죠.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떠한 코인입니까? 이더리움의 원조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수혜를 그대로 가져간다. 이 말인즉슨 이더리움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요즘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에 대한 열광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 이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죠. 왜? 여기서 말한 ETF는 펀드입니다.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더리움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이더리움 클래식은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올 거라는 거. 이전에 머지 업데이트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점차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이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바로 이전에 이 비트코인 ETF가 나왔다. 그 부분 때문에 50%의 상승력을 갖고 왔던 그 상승의 초입자리입니다. 초입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부터 상승을 시작했다. 어디? 바로 여기 박스권입니다. 지금 어느 위치입니까?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렇다는 건 상승의 초입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 구간을 더욱더 빠르게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게 말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상승의 초입 단계, 상승했던 모든 부분을 다 반납하고 내려왔다. 여기 바닥 박스권에서 어떠한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또한 수익 구조가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이 바닥에서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바닥이라 하더라도 비중을 100% 모두 다 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비중은 투자 가용 금액의 20에서 30%의 비중을 맞춘 다음에 안정적으로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되니까 제 이 타이밍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가 어떠한 부분으로 만들어지는지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입니다. 여기다가 숫자 1번이에요.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의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1억을 투자하시는 분, 1,0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 1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 모두가 틀리게 잡아 드릴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매입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이거는 더욱더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 또한 같이 하나씩 직접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안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링크도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마운트 곡스 그리고 독일 물량 때문에 엄청난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비트코인 지금 57,000달러를 회복했다. 독일과 마운트 곡스의 매도 압박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게 어떠한 말이냐면 자, 독일과 마운트 곡스는 매도한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게 매도가 나온다면 시장은 엄청나게 하방 압력을 가져올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공포감에 그냥 매도가 많이 나왔겠죠. 자, 이 부분이 대부분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운트 곡스도 그렇고 독일의 물량도 그렇고 한꺼번에 물량이 매도로 쏟아진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시장에는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죠. 그걸 모르고 있는 마운트 곡스 독일 물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JP모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6월 가상자산의 시총은 160억 증발되었다. 스테이블 코인은 증가가 되었다. 그만큼 매도할 물량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간 부분을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ETF 이게 뭡니까? 비트코인 ETF라는 거는 이더리움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상품입니다. ETF는 뭐라고 했죠?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펀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말한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코인 시장은 일반적으로 코인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을 우리는 말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중요하다 말을 하느냐? 이거 한번 보시죠. 오늘 날짜 나왔던 속보 내용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2.95억 개가 순유입이 되었습니다. 6월 6일 이후에 최대 규모로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지금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마운트 곡스 독일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래서 시장은 엄청나게 떨어질 거야 라고 예상을 했으면 이 고래들의 물량이 먼저 나가겠죠? 근데 고래들의 물량은 거꾸로 유입되었습니다. 어떤 걸 말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나 하방 압박 가져왔을 때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매도로 나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죠. 더군다나 독일 물량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독일 물량. 자, 스파돈 체인에서 뭐라고 합니까?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을 그냥 거래소에 매도하려고 고집을 했었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매도하려고 보니까 지갑으로 유입됐던 만큼만 그냥 그대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독일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거래소에 입금한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자마자 다시 이를 출금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매도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출금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이 그냥 시장에 그냥 노출된 게 아니라 장외로 블록딜을 통해서 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도 너무나 단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출금을 다시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시장만 떨어뜨려 놓고 그들은 매도하지 않았다. 시장만 떨어질 때 누구의 매도 물량이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게끔 만들어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래가 당한 게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해당되는 상장되었을 때 50%의 급등력을 만들었던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상승했을 때 그 초입 단계까지 떨어졌다면 당연히 지금 시점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 타이밍에 베팅을 차야겠죠. 근데 여전히 시장은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러한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 당연히 비중은 나누어서 들어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익관이 얼마 있어. 근데 이 수익관을 비중을 다 실어놨기 때문에 그 맛대로 그대로 때려 맞을 수 있으니까 이 비중을 관리하면서 매수든 매도든 관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응 전략이라고 합니다. 대응을 해야지 그냥 사놓고 가만히만 놔두면 절대로 그냥 돈 안 벌립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어떻게 우리는 매매 대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악재성 이벤트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틀리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판단되셨으면 다시 한번 이더리움 클래식의 모멘텀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제가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인데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확인해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링크도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같이 받으시면 더욱더 좋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 자,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SEC가 이제는 최종 결정을 하기 임박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시장의 반등의 신호탄을 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ETF라는 거는 고래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과 어떠한 연결관계냐?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 중에 원조 이더리움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도 50%의 급등력을 만들었던 게 이더리움이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이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머지 업데이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수혜를 그대로 가져간다. 이거만큼 긍정적인 이벤트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가 어느 위치까지 갔느냐 보세요. 자,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 보시면 이더리움 ETF의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은 연이어 개정 서류를 제출했고 이제 SEC의 결정만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때요? 비트코인 ETF 나올 때랑 비슷하죠. 비트코인 ETF 나올 때도 어땠습니까? 뭐 해킹을 당했다느니 비트코인 ETF가 늘어져서 딜레이가 될 거라느니 이러한 이벤트가 엄청 많았죠. 근데 비트코인 ETF는 빠르게 승인되었고 상장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비트코인의 1억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만들었고 이더리움 또한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같이 만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코인 시장, 코인판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더리움과 솔라나 ETF는 순항 중에 있다라는 거. 솔라나 ETF도 그 다음 타겟으로 잡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긍정적인 힘을 다시 가져올 거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자,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어떠한 부분이 나와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날짜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많죠. 지표 발표는 무엇을 말합니까? 금리 인하가 언제쯤 될 것인가? 지금 다시 초점은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 독일의 매도 물량이 점차 소화가 되고 있으면서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지표 발표가 쭉 연달아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보니까 7월 9일 날짜 연준 의장의 연설, 상원에서 연설하고요. 10일 날짜 내일이죠. 내일은 하원에서 연설합니다. 연준은 어떤 애들입니까? 기준금리,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수장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정책적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이고 금리 인하는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의 변동성은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떠한 말이냐면 이 금리라는 게 왜 이렇게 코인 시장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부담스럽죠? 나중에 집을 팔 수도 있어요. 투자했던 집을 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래들은 어떨까요? 엄청난 막대한 자금을 주식에 투자했고 코인에 투자했는데 그 부분에 금리가 너무 높아서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되겠다. 매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7월 11일 날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확실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횡보하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번 주에 이러한 지표 발표가 쭉 나온다는 건 확실하게 시장에 언제 움직일 것이다, 언제 인하가 될 것이다. 우선 우리는 9월 달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거. 만약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리고 ETF까지 발송이 된다면 승인이 된다면 확실한 슈팅 구간은 더욱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시점을 우리 어떻게 잡을까? 매매 타이밍으로 확실하게 잡아놔야 되겠죠.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만들려면 지금처럼 확실한 바닥에 있는 코인을 건드려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많이 올라간 코인을 매수하겠습니까? 무서워서 못하죠. 떨어져 있는 코인은요. 더 떨어질까 못한다?
그래서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매매를 안 하면 나중에 올라갔을 때는 절대적인 후회만 남는 매매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그 후회를 안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아랫부분에 링크도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 무조건 만든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